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8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월부터 만 1년째 동일한 수준의 기준금리 운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될 예정입니다. 전체 아파트 1,195만 가구 중 15%인 173만 가구가 재건축 착수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옛 상봉터미널 근처에 최고 37층 1,2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상지 주변에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과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망우동 일대가 아파트촌으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1월 10일 바로 어제였죠.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선 쟁점은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좀 늘리고 빠르게 하고 그리고 또 저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시장의 공급을 좀 크게 확대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대책을 보고 한편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미 시장이 침체될 대로 침체돼서 분위기를 반전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1월 10일 발표된 이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목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이 나왔죠. 수요는 진작시키고 공급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공급은 당장은 아니지만 단기간 안에 적어도 요 한 10년 안에 많은 양이 공급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완화시키는 정도로 갔고 수요에 있어서는 특이할 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의 주택 이 두 가지로 보면은 아파트는 계속해서 묶어놓고 가고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은 아직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더 하향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이 특히 가격이 저렴하거나 지방의 주택이거나 서울의 소형 주택 이런 것들은 오피스텔 포함해서 풀어서 요거는 활성화시켜서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 이 뜻이죠. 아파트로 가기 전에 충분한 이런 소형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차차차차 아파트로 갈 수 있는 단계를 거쳐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거는 잘했죠. 방향도 잘했고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하나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도 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좀 완화한다는데 어떻게 나와야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또는 갭 투자로서의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작은 것들, 금액 작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조건들이 있는 이런 것들, 특히 오피스텔 중심으로는 미리 사두어라. 미리 수익형으로도 굴려가야 된다. 이렇게 사두면 요거는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책 나온 거 전반적인 거는 뭐 전체적으로는 잘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한번 또 좋은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번 새롭게 또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 정책에 맞게 나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고민이 더 깊어지실 겁니다. 그런 고민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무료 상담 전화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게 늘 도움 드리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서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2024년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 투자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차동택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대표님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려요. 네, 어저께 나온 부동산 정책도 같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올해요.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는 요소 중에 세계 흐름이라든가 미국의 대선 금리라든가 사회 인구 기후적인 변동 여기에 어제 나온 정책 여기까지 더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하면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자산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은 나오겠죠. 이런 세미나를 합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시에 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들의 자산 운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4년 전반적인 투자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고민까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금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차동택 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보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 안양에 있는 아파트를 저희 아들이 매수하고 싶다고 해서 대표님한테 상담을 먼저 드리려고요. 네, 어떤 아파트를 좀 아드님이 보셨을까요? 네, 이름은요, 평촌 어바인 퍼스트. 네, 이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갭 투자로 샀다가 네. 한 4, 5년 후에 실거주를 원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녀분 대신 좀 연락을 주신 건데 어쨌든 네. 지금은 좀 투자 목적으로 먼저 접근해 네. 뒀다가 나중에 실거주까지 하는 아파트로 이 네. 평촌에 위치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 아파트를 매수해도 괜찮을지 한번 네. 향후 전망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하시게 됐을까요? 아들이 계획을 저한테 말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저 대표님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봐가지고 대표님한테 일단 여쭤보겠다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여기 이제 평수가 있는데 몇 평 네. 정도를 보세요? 본인이 모은 자금으로 살 수 있는 게 17평이래요. 아, 17평. 네. 네, 좋아요. 17평 매수 시점이 언제냐 뭐 이건가요? 질문이 그죠? 네. 네, 맞나요? 사도 되냐 아닌지 매수 시점을 얘기하는 건지. 둘 다요. 둘 다요? 네. 네, 한번 보시죠. 우선 이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생활 권역이 이 평촌 쪽 중심으로 의왕 평촌 중심인 사람들이 사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아마도 네. 그쪽이신 것 같고 네. 생활 권역이 자 그렇다면은 이 아파트는 종전에는 범계역과 평촌역을 중심으로 한 이 그 평촌 신도시 일기 신도시 이 일기 신도시에서 벗어난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네.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소외된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도 그쪽에 핵심된 그 지역보다는 가격이 더 낮겠죠. 네네. 당연히. 그런데 딱 하나 호재가 있다고 얘기한다면은 역시 인도군에서 오는 이걸 통해서 저기 저 인동선이라 그러냐 저기 어디죠? 네. 동탄까지 가는 거. 네, 인도. 그게 이제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바로 4호선하고 연결돼서 인도원에서 바로 서울로 한 번만 갈아타면 들어올 수 있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재는 이런 지하철 호재는 굉장히 좋은 호재예요. 네.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연결이 되더라도 얘는 서울 접근은 사실상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생기면 굉장히 쉬워져요. 네. 근데 그런 호재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평촌 신도시 내에 있는 비역세권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그 농수산물 시장 그 뒤쪽 그쪽으로 있잖아요. 먹자 골목도 좀 있고 하는 네. 그쪽에서 범계역이나 평촌역 가는 건 거리가 멀잖아요. 네. 거기보다 더 편리해져요. 네. 네. 우선 당장 주변은 뭐 백화점이 이런 것들이야. 인도 저쪽으로 그 범계역으로 가면 되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서 접근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첫째. 그다음에 둘째는 매수 타이밍은 언제를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21년도인가 해서 고점을 찍었잖아요. 네. 고점을 찍어 한번 출렁하고 내려왔거든요. 네. 내려오고 나서 다시 살짝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출렁하면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하락이 시작됐다라고도 얘기했죠. 네. 네. 제가. 맞아요. 그러면은 1차 하락은 이미 겪었고 반등했다가 2차 하락이 제가 시작을 했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 2차 하락의 바닥 권역에 가면은 1차 하락의 저점 있잖아요. 바닥. 네. 이거를 뚫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적어도 1차 하락의 최저점보다는 네. 좀 더 내려가는 가격에서 구입을 권해요. 네. 그 가격 위에 선에서는 구입을 권하지 않고 아,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올 상반기 지나면 하반기 여름쯤에는 내려갈 수도 있고 네. 또는 안 내려가고 다시 2차 반등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반등은 되거든요. 네. 하반기에는 다시 반등이 해요. 네. 근데 이 반등이 이번에 반등했는 것만큼 더 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네. 이번에 반등했는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고 다시 내려갈 거거든요. 네. 이때부터는 다시 반등다운 반등이 없어요. 네. 그렇게 갈 겁니다. 제가 뭐 수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네. 네.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왔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날짜를 언제 찾아 이게 아니라 1차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일단은 최저점 바닥이 아니고 최저점이 얼마라는 거는 드러났잖아요. 네. 그게 기준점이 돼야 돼요. 네. 그 기준점보다는 내려야 돼요. 그래서 네. 지역마다 물건에 따라서 이 정도 기준점보다 요 정도 내렸으니까 그래 들어가자 안 들어가자 하는 거는 지역마다 물건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잡아서 들어가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물론 돈에 맞춰서 사는 거는 나쁘지 않고 잘하는 거예요. 네.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조금 평수를 조금만 더 키웠으면 싶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말이에요. 네. 15년, 20년 정도 지나면은 지금 뭐 60 중반, 70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다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세대 숫자가 점점 올라오는 젊은 숫자들은 줄어요. 네. 젊은 숫자를 준다는 거는 이런 소형 주택 말고도 중형 주택, 대형 주택도 나중에는 가격도 조정이 되어서 걸로 들어가기가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선은 뭐 사는 거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평수를 좀 더 키워서 가는 전략도 굉장히 좋지 않느냐. 네.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뭐 내년이든 뭐 올해든 내년이든 일단 자기 형편에 맞는 평수를 구입한 다음에 네.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금 더 큰 평수로 옮겨간다.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괜찮- 적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네.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서가 내가 언제냐 하면 처음에 이걸 사면서 네. 언제쯤에는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네. 예, 수요는 어찌 됐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이 각광을 받는 건 맞는데 네.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데는 서울 같은 도심이란 말이에요. 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갈수록 이렇게 뭐 조그만한 주택들보다는 중형 쪽 이런 쪽으로가 훨씬 더 선호도가 높고 서울도 지금 이미 그런 선호도가 이미 나타났거든요. 네. 중대형 위주로 선호도가 커지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좀 평수로 커가는 쪽도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서 자산의 이 구성을 할 때 계획을 짜라 이런 뜻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네, 주변 교통개발호자에 따라서 우선 매수 찬성 의견 드렸지만 그 매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조언 드렸습니다. 또 아드님께서 생각하셨던 평형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상 조금 더 큰 평형을 고민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이것도 아드님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성심성의껏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대표님의 고민 상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저기 일산에 네. 단독주택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약수동에 남산타운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 두 개 중에서 저기 단독주택은 한 6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네. 대출비도 있고 해서 음, 그래서 하나 처분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아파트랑 단독 중에서 어떤 걸 처분하는 게 좀 더 나을지 아, 또 그러면 궁금하고, 지금 네, 네. 말씀 주세요. 네네. 아니면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네. 단독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지금 궁금했어요. 말씀 주신 이 두 개의 주택 모두 거주는 안 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 남산타운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단독 주택은 세를 주고 있습니다. 아, 네, 임대를 주셨고, 그래서 네네. 약간 단독주택을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일산의 어디 주변에 단독주택인지 좀 지역을 좁혀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대화동에 있고요. 일산 대화동, 네, 송포 주민센터 건너편에 있어요. 네, 대화동의 송포 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이거는 네네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약수동의 네네. 남산타운에 거주하시는데 어쨌든 이 두 개를 운용하기에 조금은 벅차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일산에 있는 단독주택부터 보면은 예. 대화동 쪽에 아까 저 대화 마을 네네, 그 주변에 송포동, 킨텍스에서 네네. 예? 뭐라고요? 송포동 예, 주민센터. 그러니까 일산 킨텍스에서 가까운 대화마을 맞습니다. 쪽으로 해서 거기 있는 송포동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에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붙어 있는 지역은 대다수가 다 아파트 개발도 일부 있지만 대하마을이라는 게 있지만 대하마을이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렇지만 킨텍스하고도 멀지 않고 하나 이 일산이라는 큰 틀에 있는 신도시에서 벗어난 관계로 가격대가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대화마을이. 네. 전통적으로 그렇게 약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송포동에 있는 이런 단독주택은 거의 대다수가 지금 다세대 빌라로 지금 다 바뀌어져 있어요. 네. 거의 대다수가. 지금 사장님 거는 우리 시청자님 거는 다세대 빌라가 아니고 그냥 1층 단독, 단독주택. 1, 2층 단독주택 이런 건가요? 예. 아,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근데 200평 정도 되고요. 네. 이거를 신축을 했었을 때 말이에요. 네. 그 동네에서는 신축을 하면은 다세대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해 가세요? 네. 근데 거기 호재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아, 대화동에. 네. 저기요. 네. 테크노밸리 들어오면은 그 일대가 전부 다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A라는 호재가 크게 들어왔다고 쳐요. 테크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호재가 주변 지역을 전체를 막 뭐라 하죠? 전체를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크냐라는 거거든요. 누가 오더라도 이런 테크노밸리가 와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다수는 일산 신도시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로 안 가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떤 지역보다도 경기도 지역의 어떤 지역보다도 그쪽은 아파트가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고 조금만 그 주변으로 좀 더 넘어가면은 밑으로 화정이나 행신 쪽으로 와도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싸고요. 좀 파주 쪽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광역적인 지역을 전 지역을 다 얘가 가격대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큼의 대형 호재는 아니에요. 호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성포동을 가져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포동 동 자체가 그렇다고 뭐 일산 신도시를 다시 재건축하는 게 대통령의 발표대로 그렇게 빠르지 여기를 다시 다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일산의 단독주택은 이거는 처음부터 뭔가 접근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물론 매수 시점 자체가 지금부터 5, 6년 전이라면 적어도 가격대는 조금은 올랐겠죠. 분명히. 네. 그런데 문제는 올랐다고 해서 이거를 구입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구입할 사람은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거나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또는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을 때 사업성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이 호재 때문이 아니고요. 그 두 가지 아니면은 없다는 건데 두 번째 사업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 동네 가서 이걸 해서 빌라 분양 자신 없어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하지만은 자신 없거든요. 거기 가서 분양하는 거. 그러면 사업으로는 접근을 잘 안 할 거라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가격이 진짜 내려와야 되겠죠. 적어도 고향 쪽으로 해서 빌라를 분양을 못해서 저한테 찾아오신 분도 많은 분들이 찾아왔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애초부터 이거는 들어갈지 말아야 될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산 단독주택 이거는 정리가 돼줘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가져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계속 가지고 가는 거는 부담이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되더라도 없다고요. 의미가 없다고. 정리를 돼줘야 된다니까요. 음, 이걸 가져갔을 때 제가 땅을 몰아서 땅 자체가 워낙 좋아서 땅 모양이 좋아서 신축을 해서 사업이 진짜 사업성이 나오는 땅이다. 그러면 신축 쪽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게 아닌 이상에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전혀. 그다음 두 번째는 남산타운 아파트 얘는 용적률 자체가 200%가 훌쩍 넘어요. 네. 거의 230%가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얘는 이제 점점 이제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재건축이 참 쉽지 않은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좋고 조망은 확보가 되어도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지하철 버티고개라든가 어떤 지하철이 그게 산꼭대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능선이고 굉장히 깊죠. 깊고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막 준비를 그러니까 하고 이게 많이 재건축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리모델링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리모델링 하면 돈 이런 데 안 드느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돈을 내고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투자로서 어떤 서울시 전체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런 아파트들은 내려갈 때는 강하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는 나중에 올라오고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특색이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는 지금 살고 계시다면은 그냥 사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좀 파악을 하시고 어떤 한번 갈아타는 형태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저는 다른 그렇게 아파트로 두 가지로 갈아타는 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도 거주 목적으로 다른 아파트로 좀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조언과 더불어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단독주택은 매도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저는 현재 삼각지에 있는 대우 월드마크 용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곧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친정 어머님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네. 저한테 상속해 주시기로 이혼 공증을 하셨는데 네.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네. 상속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재건축 아파트고 네. 상속받는 아파트도 재건축 아파트일 경우에 5년 사이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둘 중에 하나는 현금 청산을 해야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 질문은 그러면 그냥 새로 강남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들어가는 거를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 게 현재 하나는 청담 삼성진흥 아파트고 다른 하나는 대치동 미도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치동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곧 조합 설립이 될 것 같은데 네. 둘 중에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이렇게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거주하시는 용산의 이 대우 월드마크 아파트를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느냐 아니면 이제 나중에 상속받을 재건축 아파트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는 게 낫지 않냐. 우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시고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면 청담 삼성진흥 아파트, 대치 미도 아파트 중에 어디가 조금 더 그래도 수익성이 좀 좋을지 이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애매하다, 그죠? 네네. 매도를 하고 강남으로 오는 거는 좋은데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어머님이 뭐 상속 예정인가요?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지금 생존에 계시고요. 이혼 공증으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제가 상속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형제들하고. 그러면 뭘 고민을 하세요? 네. 아니, 5년, 10년이잖아요. 네네. 5년, 10년이면은 미도로 가야죠, 미도로. 미도로요? 미도로 가서, 네. 왜냐하면 진흥하고 미도를 따졌었을 때 둘 다 네. 용적률은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진흥이 조금 하나 소규모잖아요. 네네. 그럼 미도는 훨씬 더 대규모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거하고 생활하기가 뭐 어디든지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대단지가 커뮤니티 시설도 많고 네네. 생활하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실거주 목적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압구정동 아파트를 하고요. 지금 강남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는 재건축 중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속이 일어나면. 중간에 매도는 네. 쉽지 않아요. 중간에 매도가 왜 쉽지 않냐면은 네네. 재건축이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은요. 네. 8년은 사람이 네. 아무 재산이 없고 네.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서 거기에서 10년 이상 보유했고 네. 5년 이상 거주도 했고 네. 그리고 특수한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만 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뭐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이렇게 넘어갈 때 조합 설립이 3년 되고 안에 되지 않으면 다시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원래는 10년 거주나 10년 소유해야지 네네. 팔 수가 있는데 네. 중간에 단계별이 있잖아요. 사업 시행 인가나 네네. 이럴 때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팔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거는요. 네.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어요. 네.
조합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는 몇 년까지 되고 몇 년까지 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팔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법적 절차가.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물건 같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치가 중간에 없잖아요. 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저는 미도를 가라는 이유가 지능을 네. 비교해도 미도가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네. 아까 같은 이유로 네. 일단은 대단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 생각이 맞다면은 네. 미도는 5년 안에 관리 처분까지 갈 확률이 높아요. 신통 그게 돼서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 처분 가버리면은 조합원으로 분양이 확정이 되잖아요. 네. 그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네. 조합원 분양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나서 어머님이 나중에 벌샤하셔서 내한테 넘어왔어. 네. 그러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넘어와서 상속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조합원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랬는 경우에는 그걸 다시 받을 수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가진 재건축 아파트하고 새로 상속받은 아파트 둘 다 재건축인 경우에 그 5년 텀 안에 둘 다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현금 청산해야 되는 걸로 아니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네.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관리 처분 받았고 네. 그리고 또 5년 안에 갖고 있는 것도 또 받았다. 그러는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 건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네. 관리 처분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가져오는 빨리 팔수 거지. 있다는 거죠? 상속으로. 네. 그럼 네. 내가 피치 못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상속으로. 네네. 내가 일부러 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자격이 있는 거죠. 저는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때 대해서 받은 다음에 미도 정리하고 가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네네. 제 얘기는.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머님이 뭐 아주 위독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대단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대로 그렇게 두 개 다를 가져가는 방향이 좋지 네. 않을까 네. 제 생각. 근데 그래도 뭐 혹시 제가 또 잘못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제 의론을 가지고 세무적인 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꼭 해보세요. 네네. 꼭 알겠습니다. 해보시고 네. 그게 문제가 된다. 네. 문제가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강남에 뭐 저 재건축 아파트 아니더라도 다른 아파트 있잖아요. 네. 다른 아파트 같은 거 그냥 그 사서 구입해가 갖고 있다가 네네. 정리하고 그걸로 압구정동 넘어가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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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으로 인해서 조합원이 될 경우에는 그 두 개 조합원 지위가 모두 인정된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정확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전문가의 의견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키워보고 그리고 투자 계획도 세워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과 모레 두 차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우리가 방송에서 지금 한 3분 상담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세미나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사적인 거는 지금 방송 상담 요거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건 저는 잘 압니다. 물론 세미나에서도 부족하겠죠. 부족한 거는 따로 또 해결을 하더라도 오셔서 개인적인 어떤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해결하셔야 돼요. 항상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때가 돼야지. 지금 말이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한테 묻는 게 뭐냐면은 아파트 언제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그걸 아직도 묻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 매도 매수에 대해서 방송 15년 동안 설명을 했어요. 15년 동안.
그래도 아직도 묻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사람들이 자기가 결국엔 탁 쳤을 때 그거를 그때 가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 자산 운용은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반드시 기본적인 지식,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쯤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림을 가지고서 그 틀 속에서 내 재산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왜 그렇게 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가 발생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흐름이 틀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큰 줄기는 쉽게 안 틀어져요. 수년간은 그 줄기대로 가요.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큰 방향 전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산도 좋고 어디 관악산도 좋고 올라간다고 꼭대기 관악산 연주암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연주암 가기 전에 밑에서 올라가다가 분명히 조금은 내려가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가는 것 같지만 또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올라가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어때요?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구간도 있잖아요. 살짝. 그렇지만 다시 또 내려가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은 큰 틀에서 큰 흐름은 올라가는 구간이냐 내려가는 구간이냐를 이해를 하신다면은 내려가는 구간 중에 살짝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잠시 반등이에요. 상승이 아니에요. 잠시 반등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 쉽죠. 그렇게 이해를 해서 아파트 흐름을 이해가 되면 그 이해된 범주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파트 가격에 대한 흐름이 세계적인 경제 흐름, 이런 경제,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원래 금리가 내려온다고 난리 나잖아요, 지금. 그런데 금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가 내릴 거는 같은데 그렇게 팍팍 내릴 것 같지가 않아요. 확확 내리지는 못해요. 확확 내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금융위기처럼 경제위기가 터져버리면 금리는 무조건 내려요. 무조건 내립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경제가 안 무너진다는 거는 안 무너지면 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최소 2, 3년은 더 지나야 금리의 어떤 바닥 권역까지 정상 궤도라고 할까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원래만은 얼마 안 된다. 2, 3년 또는 3, 4년까지 가야 된다. 그러나 그 도중에 어떤 큰 변수가 생겨나버리면 위기가 와버리면 그거는 문제는 달라진다. 이게. 그리고 금리는 내려오면서도 물가가 다시 전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대선이나 요소에 의해서 어떤 금리가 다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가 되면 금리는 다시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는 내려오면 금리 내려서 돈이 풀리니까 아파트 올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금리 흐름도 이해를 해야 되고 미국이 과연 누가 대선이 될 거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에 따라서 초미의 관심사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면 전 세계가 내년에는 올해 말부터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지금 제가 세미나 시간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양쪽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은 미국은 양쪽 전쟁에서 계속해서 힘을 보태야 되는 입장이고 중국 입장에서는요. 남중국해부터 시작을 해서 대만을 삼키려고 할 텐데 아니 중국이 대만 쪽으로 계속해서 침략 의지를 보여도 미국이 여기까지 세 군데를 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북한은 또 가만히 있겠을게요. 틀림없이 한 방씩 쏜다고 제가 이거를 수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세미나에.
한 방씩 쏴버리면은 이 문제가 달라진다. 근데 조그만한 국기적인데 조금이라도 좀 강한 뭐가 나와버리면 도발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급격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거든요. 세미나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우리는 세계에서 최저출산이잖아요. 이런 문제. 그래서 원래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는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예측을 하고 하반기는 대충 어땠는지 예상을 하고 사는 거죠.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지금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지금 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예측이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라는 거고 내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은 1시에 하니까 꼭 머릿속에 많은 질문 사항들 가지시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 때 우리는 전부 다 돈이 많이 풀렸죠. 각국의 부채가 증가가 됐어요. 이것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절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상반기는 아마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힐 것 같다라고 보고요. 올해 미국의 키워드는 실업률. 실업률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실업률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거냐 안 할 거냐 얼마나 내려갈 거냐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이 미국의 흐름이 전 세계 흐름하고 연관시켜져서 미국 흐름에 따라서 세계가 움직이니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금리는 조금씩은 내려올 것 같다. 대통령 선거는 불안하다. 솔직히 불안하다. 이게 지금 뭐 어쨌든 트럼프가 재선에 인기는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자, 미국 사무실에 사람이 없답니다. 79년도 이후에 44년 만에 약 20%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자, 이게 미국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중에 상업용 부동산은 그 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건데 경기 좋다고 하는데도 지금 사무실에 이렇게 부동산에 이런 문제가 있죠. 여기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금융위기가 뒤에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은 오피스텔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랐다. 왜? 전세 사기 공포에 수요자들이 몰려서 공실률은 거의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월세가 90만 원 줘도 동이 난대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나 계속 서울 경기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 났다. 이런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 발표된 정부 정책 발표를 간단하게 보면은 미분양 신축 주택을 최초로 구입했을 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고 6억 이하짜리라 해야 돼요.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 동안에 주택 숫자를 제외시켜 준대요. 취득세는 3년 동안은 해주고 26년까지는 혜택을 주되 연장은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이거고요. 기존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시켜 주겠다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는 소형 신축 주택 최초 이게 이제 지방의 미분양 주택들이죠. 6억 이하니까요. 서울은 어렵다고 보고요. 소형 신축 주택을 최초 구입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60제곱미터 이하 2년 동안 지방의 3억 원, 수도권 6억 원 이하 다가구 다시다 업될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를 제외하고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때는 주택수에서 빼준다. 그러니까 이거 합산해서 안 한다는 얘기죠. 취득세는 3년 후 연장 검토하고 기존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때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는 좀 빼주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임대 기간이 6년으로 단기 임대 사업자를 재도입을 하려고 해요. 단기 임대가 없어졌죠. 10년으로. 아파트는 제외돼요. 역시 아파트는 다 제외죠. 여기는 미분양 아파트고요.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혜택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하고 금융 위기를 막으려고요.
서울에 이제 뭐 미분양 아파트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2년 이내 지방사무 수도권 요약 기존 주택을 구입 시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세제산적인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양도세 뭐 이거죠. 종부세 여기에서 세대 숫자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좋은 혜택이 하나가 나왔죠. 이렇게 될 거라 주택 숫자에서 빼줄 거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도 했고 계속 해왔죠. 늦어도 2, 3년 안에는 됩니다. 빠르면 오분은 뭐 선거 전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선거 전에 나와버렸죠. 이렇게. 이제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지가 굉장히 문제인데 요거 하나는 아직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시킨다 했는데 어떻게 완화시킬지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안 나와서 요거까지 되면은 거래는 분명히 활성화될 텐데 문제는 서울에는 그런 물건이 없죠. 물건이 없습니다. 신축 물건 자체가 없죠. 그래서 조금 혜택이 좀 늦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년 안에 등기된 거 이런 데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2년 안에 준공된 거 플러스 착공된 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면은 굉장히 좀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차익형 부동산에서 수익형으로 많이 바꿔야 된다. 이제는 차익형으로 가더라도 이런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같은 아주 작은 물건들 갭 투자로 몇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 거는 갭 투자로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괜찮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남들이 피하는 저평가된 상품 투자. 계속해서 제가 주장을 해왔고 우리 시청자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바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정책이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그동안 쭉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며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만큼 앉아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세미나 시간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부동산 투자해 가시는데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일십 대책으로 아마 이 소형 주택에 투자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언제나 또 신중하게 돌다리는 두들겨 보고 넘어가야겠지요. 전문가와 함께 그 투자 계획 점검해 보시고 또 자세한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기회 저희 언제나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과 모레 두 차례 진행되거든요. 대표님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주거 사다리 회복이라는 게 이거예요. 아파트 가기 전 단계 있잖아요. 이런 사다리가 있으면 여기에 전 단계가 소형 주택이 있거든요.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이런 거 소형들,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여러 가지 시장 공급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있는 1, 2인 가구들은 월세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큰 하나의 한 축이죠. 이거 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해결을 하고 싶을 때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원래 부동산은 분명히 상반기는 하락할 거고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살짝 또 다시 반등하지 않겠느냐. 세미나 시간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시에 합니다. 세미나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과 모레, 금요일, 토요일 두 차례 진행되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